퇴사를 어떤 이유로 했든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영업입니다. 회사 생활이 지겨워서 나왔든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 나왔든 새로운 기회를 보고 나왔든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내 상품을 사주지? 처음 고객은 어디서 만들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결국 영업입니다. 오늘은 퇴사 이후의 현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보는 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주변 지인들 중에 영업관리나 영업직으로 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솔직히 영업이라는 직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문과 출신의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재무, 기획, 전략 이런 부서들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뭔가 더 스마트해 보이고 회사 안에서도 중심이 있는 것 같고 말 그대로 뽀대가 난다고 생각했죠. 반면 영업은 실적 압박이 있고 거래처를 만나야 하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회사 생활을 18년 가까이 하면서 여러 부서를 거치게 되고 그중 영업 관련 부서에서도 합치면 5년 정도 일하게 될 줄요.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영업은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안에서 영업부서는 참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회사를 대표하는 부서입니다. 고객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실적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또 다릅니다.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부서에서 정책을 만들면 영업부서는 그걸 들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이 늘 본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사에서는 숫자와 자료를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고객이 있고 거래처가 있고 경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업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진짜 현장에서 해보라고 만든 건가? 거래처 상황을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 조건 들고 나가면 욕은 내가 먹겠는데. 위에서는 목표를 맞추라고 하고 밖에서는 고객과 거래처의 반응을 감당해야 됩니다. 회사 안에서도 밀리고 회사 밖에서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업부서로 발령나면 나는 못하겠다, 차라리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영업이 잘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숫자가 성과로 보이는 걸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업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했든 안 했든, 영업을 좋아했든 싫어했든, 퇴사를 하고 내 사업을 시작하면 결국 영업을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퇴사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직이 답답해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든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같습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돈을 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노출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마케팅일 수도 있고 브랜딩,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부 영업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잖아. 키워드 광고 돌리고 인스타 광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온라인으로 팔면 굳이 사람을 직접 만날 필요는 없잖아. 맞습니다. 광고는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잘 쓰면 초기 고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벌리는 건 아닙니다. 많은 상품들은 생각보다 광고 효율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클릭은 발생하는데 구매가 안 일어나고 구매가 일어나도 광고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광고 세팅만 잘하면 전환율만 잡으면 자동화로. 그런데 내가 직접 해보면 다릅니다. 광고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기대한 만큼 안 나오고 어쩌다 매출이 나와도 수익이 상당 부분이 광고비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광고도 결국 영업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을 뿐입니다.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고비 부담을 줄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SNS 채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채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SNS도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계정을 보면 정말 쉬워 보입니다. 영상 몇 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터지고 팔로워가 빠르게 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자연스럽게 상품도 팔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컨텐츠를 올렸는데 구독자 100명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는 생각보다 낮고 반응은 조용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때 또 알게 됩니다. SNS도 결국 영업입니다. 예전에는 거래처 사무실에 찾아가서 나를 알렸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피드 안에서 나를 알리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내 생각을 보여주고 내 경험을 전달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SNS도 결국 모니터 앞에서 하는 온라인 영업입니다. 그렇게 광고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소개도 받으면서 어떻게든 첫 고객을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고객 응대가 시작됩니다. 문의가 오고 요청이 오고 불만이 생기고 환불이나 AS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팔든 온라인으로 팔든 고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존재하는 곳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물론 좋은 고객도 많습니다. 응원해주는 것도 고맙게도 주변에 소개해주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든 고객도 만나게 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항의하는 사람, 처음 약속과 다른 요구를 하는 사람,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요청을 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진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상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회사 안에서 만났던 힘든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고객, 거래처, 플랫폼, 외주업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뀌어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나 창업을 말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고 싶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나오면 자유는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불편함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더 낮은 위치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훨씬 강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플랫폼 정책 하나에 매출이 흔들릴 수도 있고 고객 리뷰 하나에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고객센터인지 배송 담당자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업 초반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브랜드도 내가 만들고 상품도 마케팅도 고객 응대도 내가 해야 됩니다. 사업이 충분히 커지기 전까지는 결국 대표가 직접 뛰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 상대하는 게 싫으니까 영업이 거의 없는 시장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시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적은 시장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을 수도 있고 요구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 스트레스는 덜한 대신 기술, 운영, 재고, 자금 같은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을 선택해도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 하나쯤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업이 힘들어서 피했더니 운영이 힘들고 운영을 줄이려고 자동화를 했더니 광고비가 부담되고 광고비를 줄이려고 컨텐츠를 만들었더니 꾸준함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즐겁기만 한 일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전에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즐거울 수가 없어. 돈을 받으니까. 정말 즐거우려면 돈을 내고 취미로 해야지.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냉소적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말이 꽤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도 힘든 순간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어도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어도 하기 싫은 일이 생깁니다. 퇴사는 회사에서 벗어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일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아닙니다.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설득, 신뢰, 책임, 응대가 들어갑니다. 넓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이 질문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상품을 직접 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럴듯한 사무실, 멋진 로고, 깔끔한 홈페이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에 더 중요한 건 처음 고객 한 명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설명할 수 있는지, 반응이 없어도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지, 불편한 고객을 만나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 내 상품의 가치를 반복해서 말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초반에는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알아서 팔아주지도 않고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내가 알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퇴사를 어떤 이유로 했든 사업을 시작하면 영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영업은 하나의 직무일 수 있는데 사업에서의 영업은 생존에 가깝습니다.
광고도 SNS도 고객 응대, 소개를 부탁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영업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영업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영업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은 단순히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가끔은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시작하면 버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퇴사 이후의 자유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을 직접 팔아야 하는 현실까지 보고 있는가? 여기까지 내 무대를 지어가는 황키텍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